생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자, 다양한 생명 활동을 네. 수행하는 자, 하나의 시스템이죠. 하나의 체계라고 부르는 거야, 체계. 이걸 생명 시스템이라고 불러. 자, 그리고 생명 시스템은 자,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 네. 하나의 개체일 수 있어요. 네. 단세포 생명 시스템은 하나의 세포일 수도 있고 이게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하나의 개체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 시스템을 정의를 해.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우선 구성 단위. 세포. 자, 그래. 구성 단위는 제일 먼저가 뭐야? 세포죠? 네. 자,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가장 구조적, 기능적 단위지. 그래서 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적, 구조적 단위를 세포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세포가 모이면 뭐라고 불러? 조직이라고 불러요. 네. 자, 얘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야. 모양,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니? 기관.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여러 3학년 때, 조직이 모여서 3학년 때 한 것 같은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조직이 모여 기관을 이룬다. 이렇게 기관을 이룬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개체. 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기관이 모여 개체를 이룬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요것만 또 알아두자. 자, 여기서 식물의 구성 단위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돼요. 그 네. 다음에 기관, 개체가 돼. 근데 동물 구성 단위는 또 달라. 요것도 참고로 알아둬야 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동물은 기관계를 만들어. 아, 그리고 개체가 되는 거예요. 동물 구성 단위에서 그냥 기관계가 추가된 거네요. 그러니까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추가되고 동물은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추가돼. 아,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세포로 들어갈 거예요. 조직계 기관 개체. 자, 세포의 구조를 볼 건데, 자, 첫 번째 세포의 구조. 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세포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어요. 네. 자, 그래야 세포 물질과 세포 바깥의 물질이 구별이 될 수 있죠. 네. 자, 또 내부는 핵과 세포 소기관으로 또 나눠지는데, 자, 세포질로 나눠져. 자, 구분이 되고, 세포질 속에는, 다양한 세포질 속에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자, 태호야, 여기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나오죠? 네, 동물세포, 식물세포, 이 두 개 그림으로 알아두세요. 자, 요거 그림은 선생님이 안 그린다? 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그림으로 알아두는데, 식물세포는 모양이 다각형으로 세포벽이 존재한다는 거 네, 알고 있어야지? 네. 자, 여기에서, 자, 우선, 이제 공통으로 있는 거는 뭐가 공통인지 한번 볼까요? 동물세포와 소포체, 식물세포의 공통. 핵, 핵, 그 다음에, 소포체, 포포체 또, 리보솜, 리보솜, 골지체, 세포막. 골지체. 그 동물 세포에 있는 거는 아, 그 식물 세포엔 다 있네요. 맞아. 골지체. 그 다음에 또 세포막도 있고, 또 뭐도 있어. 골지체, 세포막,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것들이야. 자, 이거 공통으로 있죠? 네, 근데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건 뭐야?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것은 엽록체, 엽록체, 액토, 액포, 그다음에 세포벽. 그렇죠. 세포벽. 이거에 식물세포만 있어요. 네, 자, 우선 요거는 구분해야 되겠지? 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뭘 배우면 되겠니?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소기관의 역할들 배워야 되지. 네, 그래서 두 번째, 세포 소기관 기능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핵이 나와. 세포 속에서 가장 커요. 핵이요. 핵이 가장 커. 네. 자, 어, 근데 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액포가 제일 커 보이는데요. 액포는 그냥 그 안에 액체인데 그 소기관이 아니잖아, 액포는. 액포는 소이라니. 액포는, 그거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액포는 처음에는 되게 조그매. 네. 그러다가 나이 먹은 세포일수록 커지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핵이 세포에서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네. 핵이 가장 크고 또 얘는 핵막으로 쌓여 있어요. 흑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쌓여 있어. 막이 있단 얘기야. 네. 그리고 얘는 유전 물질이 있거든. 네.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해요. 네. 그리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핵은 생명활동의 중심이에요. 네. 조절을 하는 중심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음. 알겠죠? 세포 활동을 조절할 중심. 그래서 핵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구나. 너 이해됐지? 네. 자, 그 다음에 리보솜이야. 자, 리보솜은 막이 없어요. 네. 알갱이 모양이에요. 작은 알갱이 모양이다. 알갱이 모양. 그리고 이 리보솜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해. 단백질의 합성? 네, 단백질 합성 또 아미노산을 결합.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러는 얘기야. DNA 정보에 따라 네. 아미노산이 결합되면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뭐를 만드는 거야? 단백. 단백질의 합성이 되는 장소예요. 근데 DNA 유전 정보에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보솜이라는 거는 DNA 유전 정보는 뭐야? 우리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네. 그 정보에 따라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 달라, 사람마다. 음. 알겠지? 그러니까 리보솜에서는 결국은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네. 단백질은 사람마다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다 다르단 말이야. 아, 그냥 그게 왜 달라지느냐? 유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 다 다른 거랑 비슷하네요. 이런 거지. 머리카락 색이 어떤 사람은 검은색이지만 어떤 사람은 금발일 수도 있지. 네.
그리고 눈동자 색이 어떤 사람은 갈색이지만 어떤 사람은 푸른색일 수도 있지. 네,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전 정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네, 자, 이 리보솜에선 그래서 결국 뭐를 만든다고요? 단백질 막이 있어요, 없어요? 막이 없어요. 얘는 막이 없다. 꼭 중요해. 그 다음에 소포체가 있어요. 자, 소포체는 자, 막으로 쌓여 있어요.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관 모양이야. 네, 자, 막으로 쌓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 모양이죠. 네, 그리고 얘는 누구와 직접 붙어 있니? 흑막, 핵막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알갱이 점점점점. 저기 리보솜이구나. 그치? 그래서 리보솜이 합성된 단백질을 이제, 단백질을 이 소포체에서는 골지체나 다른 세포로 운반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에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리보솜에서 합성한 만든 단백질을 다른 세포나 네, 자, 다른 세포나 기관으로 네, 다른 곳으로라고 할까요? 근데 다른 쉽게?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한다.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하는 곳이야. 지질을 합성. 지질은 지방이에요. 지방을 합성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네, 이건 막으로 쌓여 있고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요. 리보솜이 붙어 있고요.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여기에서 지방을 합성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골지체가 나오죠. 네, 이 골지체도 막으로 쌓여 있어요. 네, 자, 막으로 쌓인 납작한 주머니 모양이 층으로 돼 있죠. 네, 여러 층으로 쪼개져 있는 모양. 맞아요.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겹쳐 있어요. 네. 근데 겹친 이게 모양이야. 다 단계적이네요. 그래. 그러면 리보솜이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고 소포체로 옮기고 골지체로 옮기고 골지체도 막 하고 그러네요. 그 골지체에서 얘네를 막으로 감싸. 네, 알겠니? 네, 자, 그리고 다른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거죠. 네,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지질 등을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지질을 막으로 싸지요. 네. 막으로 싸서 다른 곳으로 또 운반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은 리보솜만 막이 없는 거잖아요. 어, 근데 왜 리보솜만 막이 없어요? 그거 없는 거 우리가 알아낸 건데 왜 없는지는 모르지. 몰라요? 그거야. 야, 우리는 그런 거는 세포를 조사해보니까, 리보솜은 막이 없네. 이런 걸 알아낸 거야. 왜 없는지는 모르고. 그거는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냥 막이 없는 알갱이 모양이에요. 네, 이렇게 알아둬야 돼. 이게 골지체 역할이에요.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엽록체. 엽록체는 자, 초록색 알갱이 모양이에요. 네. 자, 초록색 알갱이 모양으로 얘도 막으로 쌓여 있죠. 접목체요? 네, 어, 막으로 쌓여 있고 여기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죠. 네,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요? 포도당을.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엽록체야. 네. 이해됐어요? 근데 산소를 방출한다 이러는데 방출이 만드는 거예요? 산소를 방출하는 거지. 아, 포도당도 만들고 이렇게. 포도당은 방출이 아니라 포도당은 그 식물체 안에서 저장을 하죠. 네, 그리고 산소는 방출하게 돼. 네,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에만 있어. 이게 엽록체고. 그 다음에 액포예요. 자, 액포는 자, 물, 색소, 노폐물을 저장해요. 물이나 네. 색소, 노폐물이 저장되는 장소가 바로 액포인데 이 액포는 있지. 식물에만 있고 자, 노화된, 즉 성숙한 세포일수록 오래된 세포일수록 어떠니? 물, 색소. 크겠죠. 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돼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세포막이죠. 네, 자, 세포막은 세포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네. 자, 세포를 싸고 있는 막으로 자,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해. 물질을 선택적으로 네. 투과를 시키는 자, 물질의 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택적 출입이에요. 선택적 자, 그래서 출입이요? 어떤 물질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할 것이냐 이걸 배울 거야. 이게 세포막이야. 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라고 나와 있죠. 네, 출입을 조절하는 거야. 물질 출입 조절. 출입 조절. 그 다음에 세포벽 얘도 뭐에만 있어? 세포벽, 식물세포, 세포. 식물세포만 있고 이거는 세포를 자 일정한 네. 모양으로 유지를 해요. 네, 근데 어, 에코가 에코가 식물세포일수록 크기가 크다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알면 돼. 원래는 이제 동물 세포에는 에코는 없어 거의. 거의 없는 거예요. 있긴 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식물 세포에만 에코가 발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럼 근데 동물세포. 동물 세포도 에코를 갖기도 해. 그러면은 엑포가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하면 O예요, X. 원래는 틀린데 근데 식물 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러면은 에- 네, 학교에서 알려준 대로 배워야지. 거기서는 에코를 식물 세포에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배우는 거야. 네,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소기관 역할을 배웠어요. 됐니? 네,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외우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뭐를 배울 거냐면, 이거 지워도 되지? 네, 자, 세포막의 물질 출입 조절을 배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세포막의 물질의 선택적 투과성이야. 자,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를 한번 보자. 세포막의 구조. 자, 세포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성분이 뭐라고 나와 있어? 그 인지질과 단백질. 네, 인지질과 단백질이에요. 인지질과 단백질. 자, 요 단백질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세포막을 구성한다.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도 불러. 아, 똑같은 알겠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 그러면 세포막을 이루는 주성분은 인지질과 자, 단백질이다. 네, 근데 단백질이랑 막단백질이랑 아예 똑같은 말인 거죠? 얘는 여기에서는 똑같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세포막에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막단백질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네, 막을 이루는 단백질. 자, 그런데, 자,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인지질 이중층 구조의 단백질이 관통해 있거나 네. 파묻혀 파묻혀 있다가? 있어요. 파묻혀 있다. 파묻힌 구조라고 불러. 그리고 자, 인지질 이중층 구조가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한 자리에 고정돼 있지 않아. 네. 고정되지 않고 유동성을 갖는다. 그렇죠. 모양이 뭐 이렇게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네. 갖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잘 봐봐. 인지질의 구조를 한번 보자. 인지질. 자, 인지질은 이렇게 머리 부분이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꼬리를 하나만 그릴 거야. 이 부분을 머리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을 꼬리라고 얘기할 거거든. 네. 근데 머리 부분은 뭐라 부르냐면 친수성기야. 친수성기. 자, 친수성기는 뭐와 친하다? 이게 물과, 물과 친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물과 친한 곳이야. 그리고 요 꼬리는 소수성기 또는 친유성기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얘는 물과 안 친해. 뭐와 친해요? 기름? 기름과 친하다. 근데 얘네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뭔지를 자, 만약에 저 인지질을 물에다가 인지질을 떨어뜨리잖아? 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인지질이 쓰냐면 이렇게 써요, 전부. 만약에 물이 기름이면 반대예요? 그렇지. 만약에 이걸 기름에다 넣잖아. 네. 그러면 친수성기는 위에 떠. 아, 그러니까 이 모양들이 서로 반대로 쓴단 말이야. 아, 그래서 잘 봐봐. 세포막 구조를 보면은 자, 잘 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은 자, 여기가 세포 바뀌고 이쪽이 세포 아니라고 보자. 그러면 자, 세포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이중층이야, 이중층. 자, 두 개 층으로 구성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중층이라는 말이 저거구나. 그래서 이중층, 인지질의 이중층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중층이야. 근데 이중층에 이렇게 박혀 있어. 이게 뭐야? 단백질? 이게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렇게 계속 돼 있어, 막이. 근데 아, 이게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건 관통한 거야. 이게 관통한 거예요? 그리고 파묻혀 있는 거는 이게 단백질일 때, 네. 자, 이런 게 파묻혀 있는 거야. 그 반대로도 해도 파묻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세포막의 구조예요. 네, 이해됐냐, 안 됐니? 됐어요. 그래. 그러면 이 세포막에서 선택적 투과가 나오거든. 네, 자, 세포막에 선택적 투과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물질의 크게, 물질,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는, 자, 음, 친유성기, 자,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친수성 정도에 따라,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전하에 따라, 물질이 띈 전하에 따라 네, 투과가 달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분자의 크기는 자, 첫 번째 분자 크기. 자, 분자 크기가 작은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과할까?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요. 아, 인지질 이중층. 알겠지? 네. 근데 다른 이중층이 또 있어요. 아, 여기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을 통과하는 게 산소나 이산화탄소란 말이야. 아, 네. 이해됐어? 네, 근데 아, 저기 친수성의 정도에 따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수성이면은 단백질을 통과하고 소수성이면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한다고. 아, 바뀌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자, 친수성 정도 이거를 이렇게 보자. 정도는 친수성 물질은 어디를 통과해요? 단백질. 물질은 단백질. 그 다음에 소수성 물질은 어디를 통과해? 인지질 인지질의 이중층. 이중층을 통과해요. 그 다음에 전하, 세 번째. 전하. 전하를 띤 물질은 네. 이온과 같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워도 마찬가지야. 네. 전하를 띤 물질은 이건 이온이야. 물질은 어디를 통과해요? 막단백질. 단백질을 통과한다. 전하를 띠는 물질은 이중층을 통과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막단백질을 통과한다는 아, 뜻이에요. 진짜 저기 선생님이 그려진 단백질 저 부분을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쪽을 통과한다고. 아, 이해됐지? 네. 이게 바로 세포의 선택적 투과야. 네. 그러면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이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확산이라는 게 있어. 네. 자, 확산은 알고 있어야 돼. 농도가 진한 곳에서 그게 높은 농도라는 거예요. 농도가 묽은 곳으로 무엇이 이동하냐면 물질 자체가 이동을 해요. 어, 고농도에서 이동하는 고농도로. 현상, 이것을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여기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지? 네. 거기에는 두 가지 확산이 있어. 자, 첫 번째가 단순 확산. 그리고 촉진 확산이 있거든. 인지질 이중층은 단순이고 막단백질은 촉진. 그래. 단순 확산하고 두 번째 촉진 확산이 있는데, 네. 자, 단순 확산은 물질이 어디를 통과하는 거라고요?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거야. 네. 요거를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 네. 촉진 확산은 물질이 막단백질. 단백질을 통과하는 거야. 단백질을 통과하는 것이 촉진 확산이라 불러. 그러면 자, 단순 확산은 어느 때 속도가 빨라지냐면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클수록 음,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자,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물질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빨라요. 네.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또 빠르네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 그리고 지방에 잘 녹을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지방에 잘 녹을수록. 맞아요. 지방에 잘 녹는 거 클수록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촉진 확산은 있지.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클수록 빨라지다가, 네. 속도가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아, 어느 어느 정도 이상 이제 되면은, 증가하면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어느 이상에서 속도가 일정해져요. 근데 속도가 그러면은 증가하지 않아.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거나 온도가 높거나 분자 크기가 작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요. 아, 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 그럼 왼쪽과 다 똑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빨라지면은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또 하나, 여기는, 자,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추가된 거네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빠르겠지. 네, 왜냐하면 얘는 친수성기가 통과하는 쪽이란 말이야.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자, 폐포에서 네, 기체 교환하는 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산소가 교환되지, 폐포에서. 네. 그래서 얘네들은 산소나 이산화탄소나 분자 크기가 작은 거, 그 다음에 지질의 지용성 물질이죠. 지용성이 뭐예요? 지용성 물질. 지용성이라는 건 지방에 잘 녹는 물질. 아, 알겠니? 네, 그런데 이 촉진확산은, 자, 모세혈관과 네. 조직 세포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자, 그리고 자, 이온들이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수용성 물질이죠? 네. 자, 수용성 물질이나,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용성 물질은 물에 잘 녹는 거예요. 그렇지. 물 숫자야. 네, 그러니까 수용성 물질은 물에 잘 녹는 물질이란 뜻이야.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확산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런데 태호야, 봐봐. 네, 농도가 진한 곳에서 묽은 곳으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라 그랬지. 네, 그게 확산이야. 그런데 잘 보자. 자, 여기 봐. 여기가 확산 속도고요. 여기는 세포 안팎에 세포 안팎 농도차라고 해봐. 네, 자, 이렇게 증가하는 게 이게 단순 확산이야. 네. 근데 네. 이게 촉진은 가다가 이제 하다가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확산이야? 이게 촉진. 촉진 확산이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주관식, 자, 주관식이 될 수 있는 게 뭐겠니? 일정한 이유. 아, 확장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 이유는 뭘까? 어, 자, 얘는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그랬지? 네, 자,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모두 네. 물질 통과에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 모두 자, 여기 봐봐. 사람이, 여기 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자, 터널이 있어. 네, 터널이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네, 자, 터널이 지금 이쪽만 사용되고 있어. 그러면 일로 이제 통과할 수 있겠지? 네. 근데 터널이, 야, 빈 곳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게 일로 통과하면 더 빠르지 않아? 음, 사람이 여기 서 있다고 해봐. 네, 사람이 서 있는데 터널 1, 2, 3, 4 중에 1번 터널만 이용해서 사람이 빠져나갔죠? 네. 그 속도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2번 터널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지 않아?
아, 1번으로 가는 것보다 1번, 2번 다 활용하는 게, 그래, 그게 더 빠르지. 근데 이번에는 그리고, 3번도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지. 네, 그리고 4번까지 이용하면 더 빠르게. 그래, 4번까지 이용을 해. 그러면 그 뒤에는 어때? 4번까지 다 이용되니까 더 이상 빨라져? 아,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알아둬야지. 자, 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물질 통과에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아,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세포막을 통과하는 물질의 이동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삼투예요. 요거 그냥, 지워도 될까요? 네, 근데 질문이 있는데, 아, 인지질, 아, 세포막의 주성분이 인지질과 단백질이잖아요. 그래. 근데 지질이 지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개. 그러면 인지질이 인지방이에요? 그래, 인이 있는 지방이 인지질이야. 아, 인이 없는 지방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계속 거에 지방도 지질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중성지방 뭐 이런 식으로. 아, 그 중에서 인지질 하나의 거다. 그래, 지질의 한 종류야. 네. 됐어? 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삼투예요. 삼투. 자, 이 삼투라고 하는 건 잘 들어야 돼. 이제 또. 어, 자, 농도가 묽은 곳에서 네. 진한 곳으로 네. 아까랑은 반대네요. 그래.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뭐가 이동하냐면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아, 이동하는 현상이야. 분자 자체가 아니라 물. 그래, 그 물질이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물이 이동해서 농도가 묽은 곳에서 진한 곳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것을 우리는 삼투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 세포막에서의 삼투 현상을 실험으로 한번 볼 거야. 자, 실험이에요. 네. 자, 세포막에서 삼투 현상을 볼 텐데, 동물 세포는 뭘로 할 거냐면, 네. 적혈구. 네. 그 다음에 식물 세포는 양파세포. 네. 이걸 이용할 건데, 자, 동물 세포에, 자, 첫 번째, 여기는 고장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혈구가 있어. 네. 자, 고장액이라고 하는 거는 적혈구보다 농도가 진한 용액이 고장액이에요. 알겠니? 혈구보다 농도가 진한 용이. 네. 그게 고장액이고, 이번에는 저장액. 저장 저장액은 뭘까? 농도가 낮은? 묽은 용액. 아, 뭐보다? 낮을 그런 의미예요. 낮다고 해도 표현하고 해도 되고, 작다고 해도 표현해도 되고,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냐, 농도가 묽으냐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적혈구야.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등장액이라고 있어. 농도가 같은 거네. 같을 테. 등장액은 농도가 같은 용액이야. 네. 같은 용액에 이제 여기에 적혈구를 이렇게 담아놨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세포를 담아놔도 돼. 식물은. 네. 여기도 양파세포를 담아놓으면 되겠지. 네. 여기도 양파세포를 담아놨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를 볼 거예요. 결과. 적혈구랑 자, 양파세포를 둘 다 넣은 거예요? 어? 적혈구랑 양파세포를 둘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적혈구만 넣어서 실험을 해보고, 네. 한 번은 양파세포만 넣어서 실험을 해보고. 네. 자, 그랬더니 결과는 동물세포의 경우. 자, 고장액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적혈구가 쭈글쭈글해져. 어,
쭈글쭈글해진다. 왜?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적혈구 속에서 물이 빠져나가죠. 네. 이게 그래서 쭈글쭈글해져. 근데 저장액에서는 적혈구가 부풀어 올라. 그러다 아, 터지기도 해요. 오히려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물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물이 적혈구 속으로 들어가. 나가는 것도 김장애, 있지만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기 때문이야. 김장애가 나을 똑같겠네요. 등장액은 그러면 변화 없겠죠? 네. 변화 없어요. 왜 변화 없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게 똑같아요. 일정. 똑같죠? 그렇지. 들어가거나 빠져나가는 양이 똑같아. 이게 동물세포예요. 근데 식물세포는 봐봐. 자, 식물세포는 고장액에서는 자, 어떻게 됐니?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지. 네. 그러니까 세포벽은 모양이 안 변해. 근데 세포막이 붙어있던 게 쭈글쭈글해지면서 분리가 된단 말이야. 네. 저장액은 자, 세포막 때문에 세포벽 때문에 네. 더 팽창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포의 모양은 그대로야. 등장액은 역시 변함이 없겠죠.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똑같네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 나니? 저장액에 넣었을 때, 자, 동물세포는 부풀어 오르다가 터질 수도 터지기도 있다니까? 하는데, 이제 식물세포는 그냥, 세포벽이 딱 고정돼 있지? 네. 그러니까 더 커질 수 있겠어, 그 안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더 커지지 못하고 세포벽 때문에 보호가 되지, 세포막이. 촉진확산이네. 어? 촉진확산. 이거는 삼투현상이야. 확산이 아니고. 아, 네. 알겠죠? 이런 게 삼투현상이에요. 음, 그런데 만약에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주관식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까? 식물 뿌리에 너무 많은 양분을 주면 자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나무가 오히려 식물이 오히려 말라 죽는 이유. 식물 뿌리에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이유를 써라 그러면 태호 이거 쓸 수 있어야 돼. 네. 어떻게 쓸래? 왜냐하면, 세포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세포 안에서 어떻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틀렸죠? 아니다.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거를 더 조리 있게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흙 속의 네. 농도가, 자, 세포 농도보다 크므로, 네. 농도보다 커서 네. 식물 속의 물이 삼투 현상에 의해 흙 속으로 빠져나가죠? 네. 흙 속으로 빠져나감으로 말라 죽는다. 이렇게 써야지. 네. 됐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러면. 근데요. 자, 그러면, 자, 삼투 현상은 여러 가지 우리 김장할 때 배추를 어디다 절이지?
혹시 알아? 긴장할 때요? 김장할 때 그냥 생 배추 그냥 가지고 김장하냐? 소금. 그래, 소금물에다 절이지. 네, 그러면 봐봐, 소금물이니까 바깥에 농도가 크지? 네. 그래서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오는 거야. 음, 그래서 어떻게 돼? 배추가 쭈글쭈글해지잖아. 알겠냐?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삼초현상이에요. 그러면 삼초현상 끝났습니다. 응. 그러면 이제 됐지? 쉬는 시간인가요? 어? 쉬는 시간인가요? 안 들렸어. 다시. 쉬는 시간인가요? 쉬는 시간, 벌써 쉬는 시간 찾으면 어떻게 돼? 52분밖에 안 됐는데. 음, 조금 더 하자. 우리 물질대사까지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 줄게. 네, 자, 물질대사로 넘어갈 거예요. 자, 뒤쪽에 쭉 넘겨봐. 물질대사 나오죠? 네, 자, 그러면 물질대사의 뜻이 뭐냐? 물질대사. 네. 자, 세포 내에서 또는 세포라고 하지 말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부르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거예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네, 이해됐니? 네, 자, 물질 대사에는 자, 반드시 잘 봐야 돼. 에너지 출입이 생겨요. 자,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 에너지 출입. 예, 에너지 출입이 생겨. 그 다음에 또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뭐가 관여해요? 호수. 네, 효소가 관여한다. 자, 그리고 물질 대사에는 자,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 그게 뭐예요? 그걸 이제 배워야지. 자, 첫 번째, 동화 특징하고 동화작용. 그 다음에 이화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배우면 되잖아. 네, 자, 동화작용은 예를 보자. 첫 번째, 동화작용의 예는, 자, 광합성. 그 다음에 생체 내에서 단백질 합성. 네, 이런 것들은 동화작용의 예예요. 그런데 이화작용의 예는 소화, 그 다음에 호흡. 네,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이야. 네, 그러면 동화작용은 뭐냐? 자, 이런 거예요. 작은 저분자 물질이 큰 고분자 물질이 되는 거야. 물질로 변한다야. 그래서 우리 단위체 배웠잖아. 네, 저분자가 고분자로 변하는 걸 동화라고 하고요. 이화는 자, 큰 고분자 물질이 작은 저분자 물질로 변해요. 네. 이게 바로 동화와 이화의 예야.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 자,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흡열? 흡열이야. 맞아. 흡열이라고 할 수 있어. 흡열. 열을 흡수한다. 자, 이화작용은 방출한다. 발열. 맞아요. 이거를 발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특징이 있어. 그 다음에 공통인 점이 있어요. 공통. 네. 공통은 뭘까? 둘 다 분해를 하네. 아니다. 효소가 관여한다. 네, 이해됐네? 네.
효소가 관여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물이 네, 이게 에너지야. 생성물로 변하는데 네, 자 에너지가 높아지죠? 네,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게 이게 동화작용이야. 음, 그리고 이화작용은 자 에너지가 높은 이게 반응물이었는데 네. 자 이게 생성물의 에너지야. 에너지가 어떻게 돼? 떨어져요. 낮아졌죠? 네, 주변으로 내가 가진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지. 음,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와 생물체 밖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비교해 볼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하고 뭐냐면은 자, 물질 대사와 그다음에 연소야, 연소. 자, 물질 대사 예를 들어서 물질 대사를 세포호. 네, 자, 그다음에 연소.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 거야. 일어나는 온도는 물질 대사는 체온 부근에서 일어나지요. 네. 근데 물질을 태울 때는 굉장히 높은 온도 400도씨 이상이에요. 그 정도로 높아요? 굉장히 높잖아. 근데 불의 온도가 몇 도예요? 물질을 그만큼 온도를 높여야 연소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아,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체온 부근에서 반응이 일어나잖아. 37도. 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효소는 물질 대사는 작용해 안 해? 청소 안 해요. 아이씨 아, 뭐야. 물질대사 안 해요. 물질 대사는 작용하지. 네, 근데 연소에서는 작용 안 해요. 네, 작용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는 소량씩 여러 단계로 음, 방출이 돼요. 네, 그리고 얘는 한꺼번에 다량이 방출이 돼요. 있는 양이 전부. 음. 알겠니? 그러면은, 그러면 어때? 우리 연소되는 거는 우리 세포가 견딜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못 견디죠.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되면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네. 근데 물질 대사는 다행스럽게 낮은 온도에서 에너지가 소량씩 방출되면서 세포가 견딜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럼 연소가 그러면은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게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자신은 야, 내가 봐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800만 원을 썼어, 바깥으로. 그러면 200만 원 남지. 네. 그래, 800만 원이 방출된 거잖아. 아, 그러니까 연소되면 어떤 물질이 가졌던 에너지를 바깥으로 버리는 거야.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네. 이렇게 해서 연소와 물질 대사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소가 관여하는 것과 관여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네. 그래서 우리가 효소가 뭔지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효소가 뭐냐, 이거를 이제 배워볼 거란 말이야. 네. 자, 효소란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질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효소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뭔지를 배워야 돼. 그치? 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자,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인데 자,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바로 그냥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언덕이 있냐면 여기에 이런 언덕이 있어. 이런 언덕. 네, 봐봐. 그러면 반응물에 여기에 쇠구슬이 하나 올라가 있다고 해볼까? 네, 자, 이 쇠구슬을 손으로 툭 튕겨. 네, 튕겼을 때 이게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다시 떨어지지. 네, 그래, 얘는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최소한 얘는 어디까지 올려야 넘어갈 수 있냐면 얘는 쭉 여기까지 올리면 넘어갈 수 있니? 네, 아, 물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넘어갈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생성물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겠죠. 네. 그때 이만큼의 에너지, 요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이게 촉매가 없을 때라고 해보자. 홈메가, 자, 촉매가 없을 때, 자, 효소가 없을 때라고 하자. 홈메가 뭐 하는 거예요? 촉매는 또 설명할게. 효소가 없을 때. 자, 그런데 효소가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 자, 여기에서는 이만큼 낮아졌지. 네, 요거는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있을 때야. 그러면 어느 게 넘어가기가 쉬워? 호소가 있을 때. 효소가 있을 때 넘어가기 쉽잖아. 그러면은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야.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촉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촉매는 있지? 자, 활성화 에너지를 전화, 변화시키는 물질이에요. 변화시켜 반응 속도를 네, 자, 변화시키는 물질이야. 변화시키는 물질로 자신은 반응해 안 해? 안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자신은 쉽게 반응하지 말 이렇게 쓰지 말고 자신은 변하지 않고 네, 자, 다른 물질의 반응을 도와주는 거지. 네, 이걸 촉매라고 부르는 거야. 음, 자,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생체 촉매의 한 종류예요. 네, 한 종류가 되는 거지. 이해됐니? 네, 이게 효소예요. 그러면 효소의 작용을 볼 거야. 자, 효소의 작용을 보자. 자, 두 번째, 효소의 작용에서, 자, 효소의 주성분은 뭐죠? 효소의 주성분, 단백질. 단백질이에요. 자, 주성분은 단백질인데, 우리 단백질의 구조는 아미노산이 여러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3차원적인 구조를 갖는다 그랬지? 왜요? 그치? 맞아? 네, 자, 효소마다, 자,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져요. 네, 자, 입체 구조를 갖는다. 자, 그래서 그 입체 구조와 들어맞는 물질하고만 반응하겠지. 네, 입체 구조와 들어맞는 물질,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질이라고 불러요. 기질. 예, 물질과만 반응을 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자, 이렇게 생겨 있는 게, 네. 자, 요게 효소야. 근데 기질이, 자, 이게 기질 원이야. 근데 네. 이게 기질 2야. 음, 자, 입체 구조 봐봐. 누구하고 딱 들어맞죠? 어? 입체 구조요? 어. 반응문. 여기서 봐봐. 효소는 기질 1과 2 중에 누구랑 반응할까? 원. 기질 1과만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입체 구조가 딱 들어맞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보자. 자, 이렇게 반응한 다음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효소지요. 네. 이 효소는 변했어, 안 변했어? 이건 반응물이죠. 네. 요 두 개가 생성물이에요. 자, 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네. 근데 너무 자, 효소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힘들어요. 효소는 안 변한다 그랬지? 네. 자, 효소는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효소의 특성을 이제 배워보면 효소의 특성. 쉬는 시간 없어요. 아, 쉬는 시간 요거까지 배운 다음에 줄 거예요. 네.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 네. 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뭐냐면 이런 뜻이야. 하나의 효소는 하나의 기질과만 반응한다. 음, 자, 왜 그러냐면 입체 구조가 네. 맞아야만 반응하지. 네. 그러므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침 속에 아밀레이스는 아밀레이스는 누구와가 반응하죠? 심속의 아밀레이스요? 녹말과만 반응하잖아. 네. 반응하여 뭘로 만드는 거야? 엿당으로 만들잖아. 어, 다른 거하고는 반응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이걸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자, 효소의 재사용이 되지. 네. 자, 효소의 재사용은 뭔지 한번 봐봐. 효소는 변해 안 변해? 편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생명체 내에서 효소가 작용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쭉 보면은 어떤 게 있니? 광합성. 광합성. 광합성에 효소 작용한다, 안 한다? 광합성의 효소가 작용을 한다. 작용한다. 세포흡. 그리고 간에서 독성 물질을 분해. 이런 거는 다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네. 그리고 영양소 음, 소화, 영양소 소화 과정이라든지
단백질 합성, 네. 지질 합성 등등등 이런데 모두 효소가 작용한다 이런 뜻이죠. 네. 맞아요. 자, 그래. 그래서 효소의 활용을 보면 효소의 활용 우리 실생활에 활용을 되게 많이 해. 일상생활에서 네. 효소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우리 발효시키는 발효 음식이죠. 네. 김치 만드는데도 효소가 작용을 해요. 자, 또는 술 만드는 거 포도주, 술이야 술 등등등 이렇게 식혜 만드는 거 네. 알겠니? 네. 그다음에 세제 등등등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학 분야. 자, 의학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소화제 같은 거 있죠? 네. 소화제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거든. 세 번째, 산업 분야. 우리가 섬유를 만드는데 섬유, 의류 등등등. 그 다음에 공업 분야, 환경 분야. 자, 환경 분야에서는 자, 우리 그 뭐야 오염물질을 해수를 정화하는 거 있죠? 네. 이런데 효소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음,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학교에서 카탈레이스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 카탈리스트요? 카탈레이스. 자, 그것만 배운 다음에 쉬는 시간 좀 줄게. 아니요, 지금 187쪽에 가운데 탐구 자료창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안 배웠다고요? 네, 배우면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배우면은 선생님한테 얘기해 줄래? 네. 자, 그리고 189쪽 한번 펴봐봐. 그러면 가장 또 중요한 거 있어. 189쪽에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인 있죠. 네. 효소 작용에 영향 주는 요인.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니? 반응물질, 기질의 효소와 반응물질, 이걸 기질이라고 했지? 네. 농도야. 그래서, 자, 속도를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멈추지요. 네. 자, 이게 반응물질 농도예요. 음, 자, 그러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유? 아까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 아까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든 아니야, 아까하고는 다른 거야. 아까는 그 뭐야, 막단백질이 이동에 다 사용됐다 그랬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지. 모든 요소가 효소가 모두 사용됐기 때문이야. 포화 상태네요, 그럼. 그래. 효소가 전부 다 사용되고 있어서 더 이상 사용될 효소가 없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 효소를 더 넣어주면 어떠니? 반응 속도는. 음, 효소가 많아지니까 증가하겠지? 네. 그 다음에 온도예요. 자, 체온 부근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온도고, 요게 속도라고 할 때, 이런 형태가 될 때, 여기가 체온 37도 부근. 자, 체온 부근이란 얘기죠? 네. 체온 부근에서 가장 속도가 빨라요. 자, 그런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속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서 또 문제가 나왔어. 어, 온도를 너무 높이면
왜냐면 열에 의해 단백질 입체 구조가 변해서. 맞아요. 그거야. 자, 오히려 감소한다. 그거예요. 자, 열에 의해 단백질 입체 구조가 변함으로, 맞아요. 이거를, 자, 뭐라고 부르냐면, 단백질이 편성됐다라고 불러요. 음, 편성되었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H예요. 산성도에 따라 달라요. 네, 자, 우리 거기에서 보면은 속도가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즈는, 자, 아밀레이즈는 7에서 가장 속도가 빨라요. 네, 자, 이거는 아밀레이즈. 자, 근데 펩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네, pH거든. 네. 자, 이게 펩신이야. pH 2에서 가장 빨라요. 오, 알겠니? 네, 그리고 이게 트립신은 8에서 pH 8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 그래서 자, pH의 영향을 받고 온도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기질 농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에 차이가 나는 영향을 받아요. 네, 이해됐지? 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는 정보의 흐름이에요. 자, 정보의 흐름을 볼 건데 우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돼. 첫 번째 유전자. 자, 유전자라고 하는 건 뭐가 유전자냐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세포액 속의 DNA에 저장되어 있는데, 자,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 특정 부분, 이게 유전자예요. 자, 잘 봐야 돼.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는 어디에 저장돼 있다고요? 여기요. DNA에 저장돼 있어. 네, 자, 그리고 이쪽이에요. DNA에 저장돼 있는 게 유전 정보인데,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인데, 이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 있지. 네, DNA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를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어, 자, 그래. 그리고 결국 거기 봐봐. 유전자, DNA의 유전자와의 관계. 거기 봐봐. 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요. 염색체를 쭉 풀면은 자,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 있죠? 네, 거기에 DNA가 쭉 풀리다 보니까 거기에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 네, 거기가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이야. 그걸 유전자 1, 유전자 2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 자, DNA에서 유전 정보가 저장된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전자 1, 유전자 2. 아, 유전자라고 부른다고. 네, 그러면 유전자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자, 단백질. 자, 거기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자, 생물은 유전자의 유전 정보에 따라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에 의해 형질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효소나 단백질은 무엇에 의해서
합성이 돼요? 유전 정보. 유전 정보에 의해 합성되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바로 무엇을 결정한다고요? 생물의 유전 형질,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유전자, 결정하는 것은 단백질. 단백질이다. 이런 얘기야. 단백질. 네.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의 종류나 효소의 종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이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봐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자 거기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 있죠. 네. 자 거기에는 뭐냐면 갈색 눈동자라고 나와 있니? 네. 갈색 눈동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자 갈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어. 네. 갈색 눈동자 유전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유전자는 DNA에 있는 거지요. 네. 요놈에 의해서 자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져요. 많은 양의 자 멜라닌 합성 효소가 생성이 돼. 네. 자 그러면 봐봐.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많이 생겼어. 그러면은 뭐가 많이 만들어지겠어? 단백질.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지. 아, 맞아? 네. 자, 많은 양의 멜라닌이 만들어져요. 네. 자, 이 멜라닌이 바로 이게 단백질이야, 멜라닌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갈색 눈동자가 되는 거지. 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푸른 눈동자가 되는 경우 그래서 파란 눈동자 가진 사람들이 멜라닌이 없다고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 눈동자가 갈색이 아닌 사람들은 멜라닌이 적은 거야. 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이 갈색 눈동자지. 네. 그러니까 멜라닌이 많은 거야, 눈동자에.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푸른 눈동자는 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가 있겠죠. 네. 자, 이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역시 또 DNA에 존재하지. 네. 이 정보에 따라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져. 멜라닌 합성 효소 많이 만들어질까? 먹어요. 합성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지. 네. 자, 그러면 합성 효소가 적으니까 적은 양의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네. 자, 멜라닌이 적어졌어. 그러면 갈색 눈동자가 아니고 푸른 눈동자가 돼.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멜라닌이 단백질인데 멜라닌이 적으니까 갈색을 못 띠는 거라 이런 얘기지. 네. 이해됐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사슴의 털색이 다른 이유도 나와 있지.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으면 멜라닌이 적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갈색이 변하는 거야. 네, 일단 유전자의 차이네요, 일단. 유전자 차이 때문이지.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면 적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